조금 더 애들 문과 솔직히 캠프가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캠프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제가 먼저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더 즐겁게 하면서도 세부 스펙을 좀 자기 진로와 연관돼서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 결과물을 이제 미디어 형식으로 내보자 생각해서 관심이 다루고 싶은 주제나 그런 거 구상해서 그거에서 선정을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창의 유통이 되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획과 본인들의 의도를 가지고 실현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 미디어에 필요한 카메라와 미디어에 필요한 애플 기자들을 써본 적은 혹시 있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지원을 해줄게.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결과물을 산출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그거를 만들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캠프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저희가 그래서 생각해낸 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금토일 이렇게 하고 지금 분위기로 보면 알겠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근데 계획이 정말 완벽하고 여러분들의 그 멋진 머리와 나의 이 바쁜 표가 만나면 가능하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또 만들어야 돼요. 실행 오, 좋아. 그럼 선생님이 그거를 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다시 이야기 나눠보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읽어봤거든요.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약간 학생부를 너네가 작성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시작이 돼 있어요. 뭐죠? 당신이 쓰신 거. 이게 약간 좀 제가 읽어봤을 때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부가 작성이 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학생부를 아마 교사가 다 작성을 할 거거든요. 아 소감이요? 네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있는데 이런 내용은 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너희 입장에서 쓴 거잖아요. 아 근데 이게 계획서가 쌤을 설득하려는 거지 이게 공식적인 그런 거 아니었어요? 난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계획서를 하나 올리고요. 네. 내 계획서를 하나 올리는 건데 너희가 하는 건데 네. 이거는 너희가 생각하는 실제 계획서고요. 나는 행정 절차에 필요한 계획서고 네. 그 의미에 맞춰서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나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네. 이걸 맞추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특이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특이점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부분은 본인들이 기획하고 의도하고 운영을 한다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특이점이 없는 것 같다고. 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다른 캠프랑 뭔 차이가 있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내세우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 결과물을 미디어로 만든다는 거. 네.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특이한 점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거를 부각하는 게 좋을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뭐가 있냐면 모든 그룹들이 다 결과값으로만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인들도 이거를 지금 영상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지금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죠? 이것도 영상으로 만들고 내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관련된 주제도 그냥 이걸로 해라 라고 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주제를 정해주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마음대로 정한다. 자율 주제라고 정하기에는 너무 광대하잖아요? 그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애들이 이야기해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선정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되게 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막 자율주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묻고 있는 거는 혹시 다른 분들이 물어봤을 때 아 네. 그거에 대한 답이 되려는가 싶어서. 네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네들이 처음 기획하고 의도하니까 너희들만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교사가 계획해서는 안 나올 수 있는 것들. 교사가 의도해서는 절대 나오지 않고 이게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보다 지식은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고 나는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교사들은 보통 구글 프로그램이나 PPT를 많이 쓰잖아요. 너희들이 주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봐. 혹시 네, 그런 것들. 아 뭐 좀 그런 쪽으로 가보는 것도 어떨까? 아니면 너네가 평소에 많이 쓰는 거 뭐 있어요?
PPT는 내 생각인데 기존의 방식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뭐 PPT 전문가는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너네들만 쓸 수 있는 방식으로 프레지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신기해 보이거든요. 자꾸 영입 속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고민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어차피 선생님이 태블릿을 지금 개수가 약 18개 정도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도 다 결정하잖아요. 그 강사는 누가 할 건지. 그럼 본인들이 그 정도의 완벽한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걸 넣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점이 우리가 먼저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마지막 내용에 넣었었어요. 실력 형성. 그러면 그걸 어떻게 치울 거예요? 강의 그 능력은? 독학이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강의를 배울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내 생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네 분이 배울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추가가 돼야 될 거거든요. 아마 관련된 영상이 있을 거예요. 강의가. 그래서 이 강의를 결제를 합시다. 얼마인지 찾아주세요. 아 진짜요? 이왕 할 거면 잘해야죠. 왜냐면 한 번 했는데 기회가 5분 되면은 다시 너희들을 뿐만 아니라 너희 후배들한테 기회가 안 올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 모든 게 교사가 제3의 관찰자의 역할, 그리고 업무를 도와주는 업무 협조자의 역할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너희가 준비해왔을 때 기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해. 나는 오히려 너희가 예상대로 강사 능력을 가지고 오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완전 전문가적 성향을 가지고 와버려야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물론 유튜브에도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난 또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뭘 생각해봤냐면 어차피 이 모든 과정이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는 자율주제인데 그거를 사용하게 되는 어떤 도구가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뭔가 과제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 지역을 좀 사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지역을 활용한다는 것은 이 아이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가 이 지역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학을 공부할 때 환경 확대법이라고 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리 같은 거 배울 때도 보면 우리 고장에 대한 이야기 배우고,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 배우고, 우리 국가에 대한 이야기 배우고, 세계 국가를 하거든요. 환경 확대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의 사회과 학습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주제 중심 학습이라고 해서 관련된 사건들을 쭉쭉쭉 나열해 가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환경 확대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사용하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어떤 검증하는 자료나 혹은 활용하는 자료 등이 지역에 있는 것을 좀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 생각 되게 많이 했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사회문학 교과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뭔 생각을 했냐면 양적 연구라고 있어요.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주제를 설정해서요. 이 주제에 따른 가설을 설정해요.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거든요. 그러면 도출한 이 결론이 내 가설에 맞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걸 양적 연구라고 부르고, 이 양적 연구를 하는 것은 어떤 내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의미가 있어요. 이와 반대로 질적 연구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실험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방금 살짝 거꾸로 돌렸어요. 또 뭐가 있냐면 양적 연구 중에 질문지법이라고 해서 내가 질문한 것에 몇 %의 동의가 있었고 전체 100명 중에 68%가 있네. 그럼 이건 68% 정도의 찬성으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이 있고, 또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타당도라고 해서 이걸 왜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면접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 관찰법이라는 게 있어요. 면접법은 흔히 가는 것처럼 면접하는 거고, 참여 관찰법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찍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참여 관찰을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해움이라고 하는 메이킹기법을 왜 하는지에 대한 타당도를 높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어떤 민족을 연구하려면요, 그 민족에 들어간 사람이 마치 그 부족인 것처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참여 관찰하면서 그렇게 이루면서 이게 실제로 악의적으로 작위적으로 꾸미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목적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들이 결국 어떤 주제를 가지고 검증하는 절차잖아요. 그
그런 주제들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렇게 가설을 통해서 검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면접을 하고 그 사람들을 관찰하고 인터뷰하면서 이걸 왜 했는지에 대한 타당도를 맞춰줘야 돼요. 이해되시려나? 이렇게 해서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여기서의 팀원으로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이걸 완성을 시켜줘서 여러분이 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정확히 해주는 데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진 이 연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다 갖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사회적 자료의 가치가 있다 해서 이걸 문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검증에서 올라가는 되거든요. 현재 실제 사회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쌤 말하니까 학생들이 주제 탐구하는 방식을 양쪽 연구를 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이나 그런 촬영 도중에 촬영하는 방식을 질적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타당도랑 신뢰도를 같이 올리자.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보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 시험이 어떤 사람이 주제를 찾아서 가설을 검증하고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론 도출해서 내 가설을 옳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이런 주제를 갖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인터뷰를 하면 앉아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 이렇게 아마 영상에서도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지금 타당도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제3자의 관찰적인 시점으로 영상을 다 찍어옵니다. 그 사람을 참여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연구에 대한 어떤 목적을 정확히 잡고 그거에 대해서 그 연구 결과를 검증하는데 내가 이렇게 타당도를 높여서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고등학교에서 정치학원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정순호입니다. 오늘은 해움의 그 완벽한 강의 계획 및 운영 계획을 완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획했던 의도는 교과 특성화 중에서도 사회교과와 다른 교과를 연계한다는 그 의미를 흔하고 볼 수 있어요. 지역 환경을 활용해 주요. 진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여러분이 계획을 하고 여러분이 운행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중심에 나는 협조자죠. 교육청도 협조자고요. 대신에 그 우리가 협조를 통해서 이게 완성이 됐을 때 하나의 포트폴리오로서 혹은 뭐 책으로서 혹은 전자북으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 자료가 기존의 인터넷 검색어 중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우리 지역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요. 쉽게 말해서 코로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 온라인 수업을 여기 이제 모르겠지만 정치학업 같은 경우는 내가 자료를 만들 때도 구태여 화순군 지역에 있는 자료를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체험형, 활동형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하더라도 반드시 화순군에 관련된 나아가서 전라남도 내에서 사는 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는 강진, 광주요? 순천, 인선은 여수.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활용하는 것도 되게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각각의 지역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개발해주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학생들이 그런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 해야 될지에 대해 모르면 화순을 중심으로 기초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화순을 기초로 잡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우리 학교가 화순이 있으니까. 근데 나는 내 지역을 하고 싶어. 내 고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고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화순만 하고 혹은 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수라고 하는데 요수만 하는 게 아니라 화순에서 요수에서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변이해 가는지 이런 기도 보시면 시간적 관점, 역사적 관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통합사의 일단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통섭적 사고라고 해서 뭔가를 섞는 거에 대한 것에 대한 관점들이 나오는데 뭐 시간적, 역사적 관점, 윤리적 관점, 그다음에 뭐 경제학적 관점, 뭐 정치적 관점, 막 이런 식으로 관점들이 여러 개 제공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치적으로 우리가 배운 것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부분들에서 알고 싶다 해서 지금 레뷰 같은 동아리들 특히 막 인터뷰를 따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를 실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면접법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런 자료들이 더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게 나는 학교 현장하고도 수업하고도 연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해움에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사회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코로나를
그냥 코로나로 분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그 자료가 어떤 수행평가라든지 그런 후배들이나 밑에 친구들이 볼 수 있게 지금 화순군 코로나 쳐보면 신문 기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누가 단 한 번에 의견을 제시했던 오피니언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써서 해보는 것도 상당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최초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잖아요.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안내서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선택 과목도 달라요. 그리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과목도 다르고 그리고 본인들의 시각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딱 써서 통괄적으로 주제로 선정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화순 지역을 딱 국한을 한다고 치면 화순을 가지고 어떤 컬럼을 내라고요. 그러면 1번 인문, 그래서 화순에 관한 인문의 내용들을 쭉 들어오고 2번 예술, 그래서 화순에 관한 예술, 3번 체육, 4번 뭐 공식적 참여자라는 국가기관, 5번 우리의 역사적 인물 이런 식으로 우리 화순군 지역의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거를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국가기관 관련된 지자체에다가 배부를 하면 나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했던 이 활동이 효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진짜 학생 참여형 교육과정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은 선택 과목의 여러 가지 과목들이 물론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특히 동아리 같은 부분들도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최대한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확실히 달라질 부분은 여러분들 1년 선배하고 여러분들하고 의사결정하는 방식이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에서 상당히 고차원화가 있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오히려 그 의사를 개진하는 걸 넘어서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이미 조그마한 사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대학을 넘어 사회에 진출할 때도 굉장히 큰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과물이 나와요. 주제가 좀 두리뭉실하다라고 했는데 그 주제를 명확하게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로 만들어주면 대신에 그 주제를 접근하는 도시 여러 가지가 되는데 좋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만약에 갖다가 뭐 연구를 하더라도 이게 학습 주제로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책을 낼 때요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 가지고 했어요. 여수의 느낌, 그 다음에 순천의 느낌, 광주의 느낌, 광주 시각, 그 다음에 강진의 시각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화순회가 쓸 때는 아까 말했던 주제별로 나눌 수 있고 그러면 더 명확한 될 것 같고 저희가 인문사회 경각생이 있는데 네. 이 미디어 해운도 네. 지역 사회로 잡아버리면 주제가 중복돼가지고 인문사회 캠프를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주제 중심으로 가는 게 맞겠네. 그죠? 여기는 주제 중심으로 가고 거기서는 지역 중심으로 가서 근데 저는 쌤 어제 환경 같은 거 말했잖아요. 네. 근데 좀 환경을 확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굳이 얘들은 그냥 지역 사회잖아요. 화순 하나. 네. 그냥 환경이 그 화순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학교도 우리가 사는 환경에 포함되니까 그렇죠. 그렇게라도 환경을 확대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쩌면 환경에 대한 개념도 되게 대체롭잖아요. 공간에 대한 개념도. 이것도 중요한데 양적 연구도 한번 알려주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1학년, 2학년 얘를 다 모아놓고 그래서 이게 인문사회 캠프보다 더 먼저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봤을 때 두 개랑 같은 주제를 놓고 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거기에 하나는 학생이 주도해서 하는 거고요. 하나는 수업의 일환으로서 어떤 사회활동 일환으로서 사회교과활동 일환으로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목적이나 주제나 이념이 같아요. 그러면 두 개 다 참여할 수 있는 애들은 효용성이라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야 그거 하면 이거 내면 돼. 아니면 야 이거 해서라도 더 내용 추가하면 우리가 더 유리해지지. 그리고 이렇게 난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안내를 어차피 인문사회캠프도 이렇게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할 건데 먼저 사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학생의 시각에서 먼저 사전 연습을 하고 진짜 발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상 현장에 모인 아이들한테는 이거에 대해서 심화 과정으로서 그 남들은 이제 시작하지만 여기서 해용을 했던 아이들은 이미 했던 거에 한 번 해왔고 거기에 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여도 늘어날 거고 뭔가 이렇게 생각도 여기서도 되고
결과도 가치에 대한 그렇죠. 자료에 대한 가치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나와야 되냐면 예산 계획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예산 계획. 언제 뭐 들어가고 언제 뭐 들어가고 뭐 해야 되고 뭐 필요하고 하다못해 빵 언제 먹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적으셔요. 공산품 될 거예요. 내가 이거 과자 같은 거는 이런 건 되는 거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식중독이 위험이 없잖아요. 이런 거 된다고 알고. 아니면 그 그룹마다 비용이 지급해도 되잖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쓰는 걸로. 그거 괜찮죠.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산이 나와야 되고 강의비 아까 했던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고 싶다. 그럼 내가 강사 수빙이 안 볼게. 돈을 줘서라도. 여기서 왜냐면 온라인으로 들으면 한계가 있잖아요. 직접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신 그렇게 들을 때는 그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 전부 부르시다. 그죠? 이야기 다 들을 수 있게. 그럼 그런 것까지 저 활용해서 예산 계획을 세워보셔야 돼요. 있잖아요. 쌤이 특이점이 없는 것 같다는 게 그거 막 예시로 막 프레지 같은 거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쌤이 말하는 거는 그 교사와 학생들 간의 특이점인지 아니면 캠프만의 특이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 그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어요. 너무 자율적이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뭐 정하고 이렇게 가는 게 뭐 과학 캠프나 뭐 사회 캠프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걸 정하자는 이야기가 프레지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런 거라도 이렇게 처음부터 어떤 걸로 발표할 것인지에 예시를 잡아주는 거죠. 뭐 발표할 거는 무조건 프레지로 하든지 PPT로 하든지 이게 다 정의적으로 되죠. 그 뭐냐 저희는 아마 그게 방식이 그 학생위원들이 먼저 선행 연구를 한 다음에 논문 같은 걸로 문헌으로 선행 연구를 한 다음에 그거를 학생위원들이 먼저 익힌 다음에 그거를 분과별로 이제 주제별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미디어를 그 가공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그 방안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이제 그 저희가 구글 클래스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한 영상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가공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걸로 이제 다 가공한 다음에 이제 그걸 제출하는 방식 같은 걸로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막 특이점이 없는 것 같지는 않다고 네. 생각했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여기만의 특색이 있구나라는 감을 방금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방금 말했던 우리 내고장을 활용하거나 어떤 주의 중심으로 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절차상의 특성은 갖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이점은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도한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지역 활용이 있었잖아요. 네. 주제를 적으면 지역이랑 그러니까 화순을 적으면 이사캠이랑 좀 겹칠 것 같아서 좀 그거는 지향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인문사회 캠프 해외여행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 된다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올해는 안 되겠죠. 왜냐면 올해는 안 되니까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나 같으면 일부러라도 겹칠 것 같아요. 나는 무조건 일부러 겹친다. 나랑. 그러면은 저희는 화순을 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거나 아니면은 학교도 땡기니까 그렇게 좁게 하거나 좁게 하거나. 그 범위는 상관없는데 그렇죠. 자기에 따라서 그렇죠. 학생에 따라서 하는 게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 케이스 넣고 주제 명확성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안 정해져 있어서 주제가 구체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그런 것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책을 만들 때 막 여러 가지 주제를 하면요.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코로나에 대한 연구 해가지고 응주고등학교 해육 이렇게 딱 하면 이 코로나를 이런 방식으로 바꾸나 할 수 있는데 자유주제 연구 그럼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책자를 만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러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는 과정을 책자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주제 이렇게 해서 책자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이 학생들을 이렇게 미디어 가공으로 함양시키게 할 수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함양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어떠한 결과를 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나오고 이와는 별건으로 여러분이 했던 결과값도 쓸 수 있게 되면 활용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도 그러니까 환경 확대하면 이제 학생들이 그 모집단이 되는 거고 이제 또 이제 지역으로 확대하면 이제 지역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라고 생각했고 특정 방법 선택은 이제 저희가 결과물로 도출을 해야 되는 이제 미디어 매체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그 측정 방법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어찌 이렇게 다 대입을 해보면은 저희가 양쪽 연구 절차는 한 게 아닌데 뭔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양쪽 연구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다가 대입을 됐어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들어가서 하고. 나는 그래서 그 내용 여러분 정리해주고 아까 나머지 이 해움에 참여한 아이들도 그걸 알아야지 보다 가치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처음에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처음에 안내할 때 그 부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양적 연구 절차고 이런 절차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자료 수집 방법이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해보면 알 건데요. 그걸 통해서 분석하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 방법만 신뢰를 하는 거거든요. 사회문화라는 학문이. 그러니까 그것만 딱 가져가서 하면 좋죠. 대다수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고 있는 게 문헌연구법이에요. 근데 그 문헌연구법은 원 제작자라고 하잖아요. 1차 제작물을 만든 사람의 사견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미리 선행이 되면 아무래도 가장 생동감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은 참여 관찰법이거든요. 직접 가서 보는 거예요. 우리 뭐 역사 지킴이 같은 거 보면 직접 가서 뭐 하잖아요. 참여 관찰법 이게 가장 가치가 높죠. 아무리 해도 눈으로 보는 건 힘들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 좀 정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제 운영계획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너를 기존에 있던 거하고 내가 준성이한테 보낼게요. 내일 잘 된 거를 먼저 너희가 만들어 보세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나은 걸로 올리는지 아니면 합치는지 이런 식으로 할게요. 볼까요? 그리고 그 전까지 예산 계획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예산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운영계획서를 완성하죠. 결국 돈이에요. 투입했어요. 산출 나와야 된다. 산출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이게 여러분들 이거 했는데 진짜 결과는 좋았어. 그러면 예산 여러분 앞으로 탁 떨어지거든요. 무조건 그래요. 교육청은 우리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지거든요. 정말 좋은 기관이구나 알았어. 근데 아마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제가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교육 공무원이 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근데 꼭 이뤘으면 좋겠는 게 계획을 했잖아요. 그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들 의도했고 실행하거든요. 그렇게 매 방식 승리하면 결국 본인의 직업도 본인의 꿈도 본인의 목표도 다 실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준비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런 생각을 해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완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진로의 연계 희망과 몰아드는 준비가 있는 학생 중심 학교였지 전남아서 문주고등학교 다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식집이요? 네. 이쪽에 일식도 있나요? 이쪽은 네. 아 일식 생기들 안 해요. 이거 저기 짱뚱어탕이라고. 아 일식이에요? 일식 일본에서도 먹나 보죠. 황참 있고 안 먹겠다 얘네들. 일본은 뻘이 갑자기 뻘 소리 없어요. 황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때 깁스가 여기 있어요. 땅면 다 사라지거든요. 밥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밥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먹으면 다 사고. 좋은 밥일수록 그게 깨끗이 사라진다. 밥 중에 최고의 밥은 아무래도 이면밥. 편집해 주셔야 돼요. 1차 바꿔야 내가 봤을 때는 그거를 그렇게 1일차로 나눌 게 아니라 양쪽 연구 그 방법, 절차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다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였거든. 양쪽 연구에 따라서 아예 그냥 다 수정하는 건데 너가 그 1일차 계획 수정 안 하고 이상한 것만 건드려 안 돼. 야 근데 그거 잘해? 야너 얼마나 억울했는데 너 진짜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네번 깨면 어떻게 한 6번은 뛰었어야죠. 어제 나 진짜 피곤했다니까. 나 2시부터 5시까지 회의했어. 아니 진짜 잘하지 않았어? 이거 영어랑 그래도 네가 의도한 바는 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서에 쌤이 모르는 내용 있잖아 지금. 우리가 또 설명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계획서에 그 모든 내용 다 들어가야 된다니까. 우리가 회의하면서 말했던 내용.
지금 쌤이 모르잖아 지금. 이제는 어차피 이거는 이제 뭐 회계하고 운영 계획서를 잘 써야지. 일단 지금 해야 되는 건 예산안이랑 운영 예산안이 제일 어려워. 예산안이 어떻게 총괄할 때도 예산안 때문에 근데 운영 계획서를 좀 쓴 다음에 예산안을 쓰는 운영 계획서는 됐어요. 네. 예산안 잘 써. 예산안 잘 쓴다. 그리고 편집 이제 내년 다할 거예요. 편집 수행이 또 그냥 키네 마스터 해볼게. 마스터야. 프로그램 없네. 근데 그러네. 프로그램 없잖아. 자, 그러면은 몇 건을 해야 돼. 자, 예산안이랑 운영 계획서가 있어. 운영 계획서랑 예산안은 촬영 편집은 세 명 해야 되고, 네 명. 어떻게 할까? 이긴 영상 만들면 좀 안 길고 10분 정도밖에 안 나고. 주요 부분들만 잘라가지고 그냥 그래야지. 와 진짜 잘 보고 있어. 그러니까 다음 주 넘어가면 이제 한 달이야. 최소 한 달 전에. 그래서 나는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오늘 하고 내일 어차피 안 되고 금요일 날 하면 이제 주말 껴버리니까 안 돼서 그렇게 되면은 18일 날 결과가 나오려면은 이번 주말부터는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치 편집. 완수하는 게 솔직히 좀 그래요. 그치 그러긴 해. 영상들 근데 이렇게 그래야 해서 효율적이야. 한 명씩 하나당 맡아야 효율적이야. 왜?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개입해버리면은 이게 안 그러니까 돼. 이번 인트로는 딱 한 명이 맡았었지 이 말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한 사람당 똑같은 지금 우리가 영상 3개를 찍었거든. 그치. 아그 파트별로 나누자고? 아니 영상을 나누자고. 그러니까 영상 파트별로 아. 나누자는 거 아니야? 인트로는 하나 아니야? 인트로는 하나지. 근데 따로따로 인트로는 야 인트로가 문제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인트로 하나만 올려보자. 아니야 인트로가 문제가 아니야. 영상 편집이 문제니까. 인트로가 문제가 아니야. 인트로는 그냥 만들고 인트로는 그냥 만들 수 있는데 영상 편집이 문제지. 우리가 찍은 게 선생님 찍은 거 하나랑 그 우리 만났던 날에 찍었냐 세 번이나 지금이랑 그 전에 만났던 거 영상 찍었었고 그 지효실에 있었던 거 그리고 소호쌤까지 하는데 세 개가 나는 한 명당 하나씩 맡았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 그래야 다음 주 토요일까지 될 것 같거든.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이거 왜 찍으는? 빨리 끊어 빨리 끊어. 아 괜히 이것도 찍어야 돼. 아니 찍어야 돼. 왜 빨리 앉아? 아니 좀 삭제할 것 같아 생각. 내가 봐도 그래. 편집하면 되니까 괜찮아. 잠깐만. 너 트월킹 언제 할 거야? 아니야 오늘 아니지. 그럼 톨킹을 해. 그 화면 전환을 써야 되면. 아 그런 톨킹 진짜. 뭘 아, 해? 일단 정신 차려. 그 어떻게 할까? 나는 하나당 한 명이 맡아줬으면 바람이 영상이 좀 청색이다. 그럴 수밖에 없을. 그리고 지금 찍는 거까지 빼기면 진로실 거를 승현한테 주고 그게 더 짧으니까. 문지효씨 하나, 오늘 거 하나. 근데 언제 쌤이 찍은 거 하나? 햄 찍은 게 뭐냐? 쌤이 찍은 거 아니 매일 아니 그거 내용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서두만 말하다가 쌤 전화 왔으니까 그거 진짜. 그거 한 10몇 분밖에 안 될걸? 네가 그걸 해라. 오케이. 나 믿어. 그리고 또 뭐 있다. 진로실 진로 증명실 일단은 편집할 거 자체 살릴 거 편집 이거 편집 거 한거 없잖아. 꺼? 내거 아니야 거. 그죠? 아니. 누구야? 나 너랑 친한 사람 진영. 위에. 빨간